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 대선 승리 속 수혜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랠리가 이어진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지만 너무 많이 올랐나 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핵심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금리는 11월 FOMC 끝나고 0.25% 25bp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그대로 진행이 된 거라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반영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뭐다? 금리 인하가 계속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이후에 함께 말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게 첫 번째로 떠오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FOMC의 목표인 2%를 향해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요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국 3% 아래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빠르게 거기까지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천천히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게 오늘 나온 뉴스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도 물가 지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CPI, PPI, PC 등등에서 좋은 소식, 그러니까 2%랑 가까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 요게 발표될 때마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라서 이 물가의 변동이 클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봐야 된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이든 마지막 연차 때에는 트럼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썼거든요. 아니, 그냥 구체적인 수치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혔잖아요. 그럼 재정 지출이 현재 상황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큰 걱정 없이 그냥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로 이 내용은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재정 지출이 역대급이다, 전고점을 또 한 번 엄청 돌파해서 회복이 안 된다라는 내용,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36달러로 플러스 0.9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급등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만 맞춰가면서 지금 어떻게든 우리도 부양책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던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최대 2천조 원의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경기 좋은데 중국 경기가 좋다. 전 세계에 활력이 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도 수출이 잘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쪽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쪽은 조금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대미 수출의 열대 품목의 관세 폭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면서 멕시코나 이런 데 좀 우회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우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지 투자 선점했다면 이게 실적으로 확실하게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겠구나 알아두시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정반대로 도움이 필요하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이어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항공사들의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면서 지금 미래에 대한 지금 선주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갔을 때 실적이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대한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텔, 면세, 카지노 등등 업계가 다 같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시장 좋아지게 되면 더 좋아진다. 요거 맞춰가 보시는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스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자 컴퓨팅 이거는 거의 세트로 같이 묶여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손잡고 전 세계로 확장을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매출도 확실하게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섹터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첨단 사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친환경 발전에 대한 니즈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트럼프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가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전자 가위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된다. 이거 선점만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특별한 기업이 이거를 좀 이끌고 간다라는 내용은 안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회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 내용 바라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 겨울 추울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장사 이 좀 두꺼운 겨울옷이 가장 돈이 많이 잖아요. 이거 업황 피크가 오겠구나 정도로 마지막으로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이 겨울이라는 특수성을 띈 이 계절 덕분에 특히나 의류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8일 시장 정리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전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 때문에 괜찮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쪽으로 해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랬을 때 일단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 위주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자, 체코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게 없다. 특히나 지금 미국 쪽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느 정도 협상도 이 진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시선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을 등에 업고 같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두산은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도 직접적인 하청을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형 원전 관련해서 제작 시설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밥캣 같은 경우에도 잘 이 쪼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팔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형 원전 SMR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중국 세계 최초의 SMR 내년 완공한다. 최소 3년간 글로벌 독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 쪽을 확실하게 견제해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SMR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브릭스라고 해갖고 최근에 좀 친해진 이런 쪽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품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도나 이런 몇몇은 조금 그래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쪽을 뚫지 못한다면 그러면 SMR은 그 작기 때문에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싼 건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팔려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얼추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 고객사가 있는 쪽은 결국 두산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건설하고 있는 거 요거 완공 잘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약간 늦춰질 뿐 뒤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치고 가는 걸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너지를 낼 텐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발전의 속도를 낼 것이다. 그럼 A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원전에 대한 필요성, 전력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될 수 있겠죠. 두산은 그 중심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간만 지나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이제 일거리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산은 여기에서 지금 끝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자, 원전이랑 같이 항상 이 계속해서 세일즈를 엮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수소다. 근데 수소 관련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지도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제 수소 터빈 쪽이 아직 실증까지 안 가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어떤 소식?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혼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수소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산이 핵심 사업자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향후 미래에서도 이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것 역시 돈이 되겠구나. 이리 바라볼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를 크게 못 받는다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쭉 한번 봤는데 그러면 이제 큰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수급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외국인 기관 매수 좋아요. 다만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다? 결국엔 기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세야지 큰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마이너스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턴을 못한다? 그러면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빨간불 이어주게 된다면 그리고 매수했던 것 대비 매도가 작다면 그러면 이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기관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가속도가 붙게 될 수 있다는 건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일자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것이며 여기를 뚫으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요거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11선을 아래에 받치고 볼린저 상단과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것 역시 속도는 느릴지언정 상승은 나오니까 이 역시 추세가 이탈되기 전이라면 편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1차 목표는 23,500원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수급과 함께 확 하고 소화하게 된다면 여기 소화하는 것처럼 당연히
지금도 이렇게 올라갈 거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요거 보면서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비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글로 쓰면서 영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어떠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원전은 완벽하다. 걱정할 게 없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기관은 좋지만 외국인이 아쉬운데 외국인이 컴백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가속도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지지라인은 일단 21선 위에 있으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11선 위에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며 여기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속도가 붙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23,500원 여기가 될 것이며 뚫는다면 그 이상 올라가는 거 이걸 예상해 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도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